효율적인 사전학습을 위한 커리큘럼 러닝 방식이 2022년 EMNLP에서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논문에 대해서 짧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Efficient Pre-training of Masked Language Model via Concept-Based Curriculum Masking이 되겠고요. 여기서 주요한 키워드를 꼽자면은 녹색으로 색칠을 칠해놓은 Efficient Pre-training과 붉은색으로 칠을 해놓은 Curriculum Masking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은 한국 사람이 썼어요. 민규리 에롤 EMNLP 2022년에 출판이 되었고요. 논문 URL은 화면 가운데와 같고 논문 첫 장 일부를 따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코리아 유니버시티, 고려 대학교 사람들이 주저자로서 논문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전 학습되어져서 공개되는 언어 모델들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언어 모델들은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서 언어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기존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프리트레이닝을 한 그 모델이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의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프리트레이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용해서 진행이 되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프리트레이닝에서 중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를 꼽자면 프리트레이닝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선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보자면 이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언어 모델, LLM들, 거대 언어 모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연구 결과로서 갖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보다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 어떤 곳으로부터 데이터셋을 수집을 했는가, 얼마나 그것이 커버리지가 높은가, 또한 이 데이터셋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이루어졌는가에 의해서 성능이 좌지우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만 좋으면은 장땡이고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굳이 이 둘의 중요성을 숫자로 표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느낄 때의 중요도를 표현해보자면 한 7:3 내지 8:2 정도? 그러니까는 이 메소드도 물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타스크나 로스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예를 들어서 BERT 계열의 언어 모델들이 많이 취하고 있는 것 중에 Masked Language Modeling 기술이 있죠. 줄여서 ML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Next Sentence Prediction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타스크들이나 또 로스가 정의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메타 러닝 차원에서의 알고리즘들이 더러 존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무이라고 이름이 붙은 과거 연구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것도 프리트레이닝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일종의 메타 러닝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커리큘럼 러닝에 밑줄 쫙 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커리큘럼 러닝을 이 논문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이 연구를 왜 했는지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새롭게 나오는 데이터셋이나 메소드들 다 좋다. 다 좋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어 왔는데 그런 게 아무리 좋아봤자 이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현실적이지 않다. 특히나 대표적인 프리트레이닝 알고리즘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 MLM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너무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셋이 충분히 준비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 중에서 커리큘럼 러닝, 줄여서 CL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러닝에 해당되는 기술을 프리트레이닝에 적극 도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CL을 프리트레이닝에 적극 도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의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논문에서는
적극 도입한 논문, 다른 과거 연구를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모를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거의 없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간에 CL을 프리트레이닝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학습도 잘 되고 프리트레이닝도 잘 되고 결과도 좋은, 성능도 좋은 그런 연구를 해보자 라는 것이 이 논문의 모티브예요. 여기서 CL을 프리트레이닝에 적용하는 부분이 빨간색, 짧은 시간에 프리트레이닝도 잘 되고 결과도 좋은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녹색을 칠해 놓은 것이, 앞장에서 빨간색이 커리큘럼 매스킹이고 초록색이 efficient 프리트레이닝이었죠. 그래서 이 제목 안에 이 논문 저자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에, 이 진행했었던 연구의 모티베이션이 잘 녹아 들어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의 프로블럼과 솔루션 그리고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한 문제는 프리트레이닝을 효율적으로 efficient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efficient,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의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빠르게 컨버지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빠르게 컨버지 한다는 표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면 우측 상단에 제가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 혹은 학습이 진행되어감에 따른 스텝이 여러 번 밟아가면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학습이 왜 여러 스텝이 존재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초부터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먼저 하신 후에 이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 혹은 이제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그 스텝이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세로축은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혹은 컨버지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빠르게 컨버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천천히 컨버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이 워낙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 빠르게 학습이 완료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빠르게 컨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풀고자 했던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은 무엇인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Concept Based Curriculum Masking, 줄여서 CCM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고요. 이 CCM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논문의 제목에 나와 있죠. Concept Based Curriculum Masking 이라고 제목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CCM은 Curriculum Learning에 해당되는, CL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컨셉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다음 장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컨셉,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념이라고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텍스트에 존재하는 어떤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도가 높아 보이는 개념, 컨셉일수록 더욱 마스킹 대상으로는 쉬운 녀석일 거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도가 높아 보인다는 것은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중요도를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높은 빈도수. 빈도수가 일단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 관계 상에서 높은 디그리를 가진 것들이 더 중요도가 높은 컨셉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 관계라는 것이 뭐고 디그리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래프 구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동글뱅이 하나하나들을 다 노드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이 동글뱅이 하나하나가 의미의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학생이라는 단어, 뭐 아니면은 대학생, 뭐 고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어떤 단어들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개념에 해당되는. 자, 그러면은 단어들 간에 이렇게 지금 선이 이어져 있는데 이 선들을 엣지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므로 이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들이 모여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컨셉들 간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엣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 관계상에서 지식 관계, 컨셉 관계 같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셉들의 관계상에서 높은 디그리를 가졌다. 여기서 말하는 디그리는 각각의 이 노드들, 이 컨셉들을 봤을 때 다른 컨셉들하고 이어지는 이 엣지들, 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디그리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개념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비유를 좀 적용을 해보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의 각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H라는 사람과 F라는 사람이 친구고 인구이면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 거라면 이 B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인싸 혹은 굉장히 인플루언스가 강한 사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혹은 연예인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계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싸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계정의 경우 그 계정에 해당되는 이름이 딱 가려지고 사진도 가려진 채로 이 사람이 누구게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이 연예인이면 연예인하고도 친할 거니까 이 주변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 연예인 누구누구시네 라고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H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맞추는 것보다 B라는 사람을 맞추는 게 더 쉽지 않겠냐. 그래서 이 컨셉 관계상에서 디그리가 높은 것일수록 중요도가 높아 보이고 또 높은 빈도수도 텍스트상에서 문장상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으면 또 그게 더 중요도가 높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한 중요도가 높아 보이는 컨셉들일수록 이 마스킹을 했을 때 그놈은 더 맞추기 쉬운 녀석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CCM 기법의 모티베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두 꼭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CL 기법을 프리트레이닝에 제대로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었는데 우리 연구가 그걸 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CCM 기법 자체가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됩니다. 이것을 또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CCM 기법의 우수함을 입증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CCM 기법의 우수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두 꼭지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프리트레이닝이 빠르게 컨버지 되는 거. 프로블럼 풀고자 하는 게 효율적으로, 즉 빠르게 컨버지 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컨버지 되는 게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빠르게 컨버지가 되더라도 그게 성능이 정말 시원찮으면 쓸모가 또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수한 로버스트니스 혹은 우수한 제너럴라이제이션 파워가 보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언어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높은 성능을 달성함을 보이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안하는 CCM 기법은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러닝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CL 기법은 거의 대부분 easy to difficult 방식으로,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더 어려운 것들을 모델에게 던져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마치 사람들의 경우에도 학습이 진행이 될 때 1학년짜리 학생한테,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한테 6학년짜리 거를 갑자기 주어주면 공부하기 힘들겠죠. 1학년은 1학년에 걸맞는 컨텐츠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2학년이 됐을 땐 2학년에 걸맞은 컨텐츠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지한 것부터 디피컬트한 순으로 배워야 할 내용들을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커리큘럼 러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CL 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데이터들 중에서, 데이터를 여기서 데이터 인스턴스, example, 샘플 다 같은 표현인데요. example이라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example 각각에 대해서 이 난이도가 몇 점짜리인지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개 중에 10개는 1학년 수준이고 나머지 중에서 또 10개는 2학년 수준이고,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이 1학년짜리한테는 1학년에 걸맞는 걸 주고 2학년한테는 2학년에 걸맞는 걸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example의 difficulty, 난이도를 측정하는 그 기법들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타스크 스페시픽한 어떤 모델들을 기반으로 어떤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기존의 어떤 프리트레이닝 완료된 언어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별도의 사전학습이 완료된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로스 혹은 likelihood 바탕으로 해당되는 각각의 example들에 대한 스코어 혹은 difficulty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기법들을 지칭해서 이제 티처 리뷰라고 하는데요. 티처가 바로 이런 pre-trained model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 티처 리뷰 방식이 바로 이런 기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티처 리뷰에 해당되는 방식들은 masked language modeling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에 적용할 시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즉 이 언어 모델 자체가 굉장히 복잡도가 높은데 그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로스나 라이클리후드를 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계산이 많이 필요하겠냐.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양이 또 어마어마할 텐데 그 안에 존재하는 이그젠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 다 계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linguistic inspired라고 이 논문에서는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별다른 게 아니고요. 언어에 대한 지식, 언어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휴리스틱하게 알고리즘이나 룰을 정의해서 취하는 것을, difficulty를 계산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문장의 길이와 관련된 것들, 짧은 게 긴 것보다는 더 쉬울 거라는 그런 가정이 숨어 있는 것이죠. 혹은 rarity, masking ratio, reverse 등등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슬라이드 뒷부분에서 실험 결과를 보여줄 때 그때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도 비교 실험을 하거든요. 그때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linguistic inspired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이 MLM 알고리즘의 특징을 적절하게 반영을 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이름은 CCM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CCM 기법은 MLM 알고리즘의 특징을 적절하게 반영을 하고 있을까요? 제안하는 CCM 기법이 갖고 있는 가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장 내에 어떤 임의의 단어가 중요도가 높아 보인다면 이 중요도가 높아 보인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앞서서 이미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빈도수가 충분히 높고 그리고 컨텍스트와 관련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컨텍스트와 관련이 높다라고도 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진짜 의미는 컨셉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그래프상에서 디그리가 높은 그런 컨셉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중요도가 높아 보이는 것들은 마스킹을 했을 때 더 이지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하는 기법은, CCM 기법은 MLM 알고리즘의 특징을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MLM 알고리즘은 마스킹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그 마스킹을 할 때 어떤 것들이 easy하고 어떤 것들이 difficult한지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중요도가 높아 보이는 단어일수록 더 easy한 것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기법을 설계했기 때문에 MLM 알고리즘의 특징을 적절하게 반영했다라고 결과적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 하단에는 그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나는 마스크 대학교에 갔어 에서의 마스크 부분을 맞추는 거랑 나는 스탠포드 마스크에 갔어 라고 했을 때 마스크 부분을 맞추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오른쪽 부분이 비교적 더 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스크를 했을 때 어떤 단어를 마스크했을 때 더 맞추기가 쉬운지를 단어의 중요도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안하는 기법은 컨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컨셉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컨셉이라는 것은 knowledge graph, 이 지식 그래프, 우리 말로는 지식 그래프라고 할 건데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컨셉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그래서 knowledge graph, 좀 더 제너럴하게 표현을 했어요. 지식 그래프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knowledge graph 혹은 컨셉 그래프에 포함된 노드들 하나하나가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그 knowledge 그래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연구 결과물이 있습니다. 2017년에 등장했던 연구 결과물로 컨셉넷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활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컨셉 넷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컨셉들의 실체는 사실 그 단어들이거든요. 이 man, student, university 혹은 Stanford University인 것 같은 이런 그 단어들인데 문장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문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word 혹은 phrase, 여기서 말하는 phrase는 5개 미만의 word들로 구성된 걸로 제한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word 또는 phrase들을 컨셉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word나 phrase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word나 phrase가 나이지 그래프 안에, 즉 컨셉 넷 안에 존재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컨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CCM 기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 것인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게 이 제안하는 기법의 전체적인 그 과정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세로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서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넘어가고 스테이지 3로 넘어가고 이 개수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논문 결과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얼마든지 스테이지 개수는 정할 수 있겠죠. 어쨌든 스테이지 1부터 해서 순서대로 이미의 스테이지 개수만큼 스테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선 스테이지 1에 대해서만 살펴보자면, 그래서 화면 하단에 O 땡땡 하부터 man is blah bla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제 the man 해가지고 여러 개의 토큰들이 있는데 이 토큰들 중에서 어떤 것을 마스킹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랜덤하게 마스킹을 하는 게 전통적인 오리지널 MLM 알고리즘에서의 방식이고, 근데 그렇게 랜덤하게 하는 대신에 말 그대로 이지한, 앞장에서 커리큘럼 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easy to difficult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지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요 스테이지 1에서는 그 이지한 것들을 찾아낸 게 man과 university였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드체로 되어 있는 man과 university가 바로 마스킹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고요. 마스킹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마스킹하는 게 아니라 이 마스킹 대상으로 가능하다고 이제는 그 후보군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이 man과 university 중에서 실제로 마스킹이 된 것은 이 경우에는 이제 university 부분만 마스킹이 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장인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문장에서 마스킹 대상으로 선택 가능한 것이 2개가 아니라 4개로 늘어났죠. man, Stanford University student. 그래서 4개로 늘어났고 이 중에서 실제로 마스킹이 된 것은 student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지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마스킹 가능한 후보들의 개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이 마스킹 후보들은 어떻게 선택이 되었겠습니까? 앞서서 모티베이션에서 설명을 해왔던 것처럼 중요도가 높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중요도가 높은 것은 충분히 많은 횟수로 등장을 했어야만 했고, 그리고 이 컨셉 넷 상에서 디그리가 높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그 해당되는 그 중요도 기준에 의해서 man과 university라는 2개의 컨셉이 함께 모여서 S1이라는 집합을 구성한다 라고 표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음번 스테이지에서는 이 새로운 S2라는 집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S2라는 집합은 스테이지 2에서 마스킹 대상으로 가능한 후보군들을 포함하는 후보 컨셉들을 포함하는 집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스테이지 1에서 포함하고 있었던 컨셉들은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지 1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던 컨셉들과 이웃하는 것들, 근데 이 이웃이라고 했을 때 맨 바로 옆에 한 다리 건너서 바로 옆에 지금 스튜던트는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와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시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건너가야지 존재하는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K-홉, 임의의 개수만큼 홉을
건너갔을 때 이제 다다를 수 있는 네이버다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K가 1이면 한 번만에 도달 가능한 네이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K가 2라고 된다면은 두 번 홉을 갔을 때 도달 가능한 네이버들을 다 지칭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고 계신 요 example 그림의 경우에는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서 K-홉 중에서도 1홉, K가 1인 경우만 가정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S2 집합은 S1 집합에서 포함하고 있었던 컨셉을 그대로 포함한 채 원홉, K가 1이니까 원홉에 해당되는 네이버들을 추가해서 S2가 구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S2 안에 포함된 이 컨셉들 중에서 실제 그 일부가 마스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번에는 또 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S3라는 집합이 구성이 되고 그 안에 포함된 컨셉들 중에서 선택이 되어져서 마스킹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테이지가 진행됨에 따라서 같은 오리지널 센텐스에 대해서도 제일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굉장히 한정된 컨셉들에 대해서만, 굉장히 한정된 월드나 프레이즈에 대해서만 마스킹이 가능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조금 더 많은 컨셉들이 마스킹이 가능하고, 마치 이것은 저렇게 볼 수가 있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맨이나 유니버시티 정도만 예측이 가능할 거야. 2학년 학생들은 맨,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4개에 대해서 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어? 3학년들은 이제 스탠퍼드 유니버시티를 묶어서도 한꺼번에 마스킹이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것인데요. 제안하는 CCM 기법에서는 이니셜 컨셉을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는 그 S1 안에 포함될 컨셉들을 셀렉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리지 그래프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컨셉들 중에서 프리퀀시를 반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프리트레이닝으로 준비된, 프리트레이닝 용도로 준비된 데이터셋 안에서 100K번 이하 등장한 것들은 이 이니셜 컨셉 셀렉션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가 이제 그 날리지 그래프에서의 컨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디그리가 높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디그리가 높은 컨텍스트들을 최대 M개만큼 샘플링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축된 S1부터 시작을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갈 때는 심플하게 만들게 돼요. S1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축이 되었을 거고, 대문자 K만큼으로 해서, 이게 개수예요. 뭐 예를 들어 대문자 K를 이 논문에서는 4라고 지정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 S1부터 S4까지 스테이지가 4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 커리큘럼의 실체가 뭡니까? 컨셉들의 모음이죠. 컨셉의 실체는 월드나 프레이즈지 않습니까? 즉, 주어진 문장에서, 각각의 문장들에서 마스킹 가능한 후보군들의 모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각각의 이 S1부터 SK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 갈 때는 이 아래쪽의 수식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수식 내용은 알고 보면 단순한 내용인데요. i-1번째 S에다가 NK에 해당되는 이 두 번째 집합 내용을 합집합을 취한 것이 새로운 i번째 스테이지의 S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뒷부분에는 NKSI-1은 뭐냐? 여기서 스몰 k는요, 이 K홉에서의 그 스몰 k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i-1에 해당되는 셋 안에 존재하는 컨셉들에 대하여서 K홉 이내에 존재하는 네이버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 스몰 k 값을 2로 설정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 스몰 k가 2일 때 가장 좋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K홉 이내에 존재하는 그 이웃한 그 컨셉들을 다 모아서 추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1부터 S 대문자 K라는
이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고 나면 프리트레이닝을 실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 단계라 함은 프리트레이닝 용도로 준비된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에 대해서 스트링 매칭을 먼저 해야 돼요. 뭐랑 스트링 매칭을 하는 거냐면 컨셉들과, 컨셉이라는 거는 각각의 컨셉은 한 개의 월드일 수도 있고 혹은 3개나 4개의 월드로 이루어진 프레이즈일 수도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다 이 컨셉들과 스트링 매칭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을 할 때 10번 이하로 등장한 컨셉들은 아예 필터링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준비 작업을 마쳤으면 프리트레이닝을 실제 수행을 하면 되는데요. 화면 우측에 나와 있는 이 알고리즘이 커리큘럼 마스킹 스킴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CCM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대로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가 앞서 설명드린 그 준비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줄은 파라미터를 초기화한다고 되어 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학습할 대상이 파라미터들을 초기화하고 있고, 실제 이 프리트레이닝이 실제 수행되는 부분은 여섯 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여섯 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의 내용이 뭐냐면 미리 설정해둔 최대 스텝 횟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선 타우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최대 스텝 횟수만큼 뭔가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반복 내용이 뭐냐면 S1부터 S 대문자 K까지, 대문자 K가 4라면 S1부터 S4까지 스테이지를 점차적으로 올려가면서 각각의 i번째 스테이지의 S 셋에 대해서, 이 셋은 컨셉들의 모음이죠. 이 SI에 속한 컨셉들에 대해서 마스킹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때 SI에 속한 컨셉들 모두를 마스킹하는 게 아니라 앞장 예시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마스킹하진 않잖아요. 실제 마스킹을 할 때는 일부만 마스킹을 하죠. 그러니까 각 스테이지마다 문장에 존재하는 마스킹 가능한 컨셉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달라지잖아요. 2개였다가 4개로 바뀌기도 하고, 뭐 나중에는 더 기다란 문장이 있으면은 2개였다가 4개였다가 8개가 됐다가, 그런 식으로 그 마스킹 대상에 해당되는 후보들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스크가 된 그 비율, 원본 문장으로 봤을 때 실제 마스크가 된 그 비율을 대략 15%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절에 쓰이는 것이 여기서 Dynamic Masking Probability P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문장 안에서 15% 정도만, 토큰들 전체 중에서 15% 정도만 마스킹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조절해 주는 거예요. 단순한 그 추가적인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때 마스킹이 단순히 토큰 단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그 컨셉들에 대해서 다 스트링 매칭을 적용을 했었죠. 이 스트링 매칭 결과를 사용을 해가지고 Whole Concept Masking, 줄여서 WCM 방식으로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이 WCM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컨셉 단위로, Whole Concept, 컨셉 단위로 마스킹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에 예시로 돌아와 본다면 예를 들어 student라는 단어를 봅시다. 이 student라는 이 컨셉이죠. 이거 컨셉을 마스킹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토크나이저에 의해서 student라는 한 개의 이 월드가 여러 개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tew와 don't로 쪼개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까지 해봤는데요. stew와 don't 부분을 따로 떼서 각각 토큰으로 나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스킹 알고리즘은 토큰 단위거든요. 그러므로 stew만 토큰이, 그 stew에 해당되는 토큰만 마스킹이 될 수도 있고 don't 부분만 마스킹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컨셉 베이스로 마스킹을 하는 게 결국은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컨셉에 해당되는, 소속이 되는 이 토큰들은 다 함께 마스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것이 Whole Concept Masking, WCM이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미리 지정해둔 최대 횟수만큼
그 스텝 횟수만큼 반복을 하되 스테이지 1부터 해서 스테이지 4까지 쭉쭉쭉 올라가면서 컨셉 단위로, 홀 컨셉 마스킹에 의해서 컨셉 단위로 마스킹을 하는데, 문장에 소속된 토큰 개수로 봤을 때 대략 15%에 해당되는 토큰들만 마스킹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MLM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용도로 사용한 데이터셋은 벌트와 동일하게 북스코퍼스와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글로 벤치마크에 들어있는 8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CCM 기법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마스킹 기법을 타겟팅해서 설계된 기법이기 때문에 오리지널한 그 MLM 기법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이 되는 벌트와 CCM 기법, 제한하는 CCM 기법인데 스테이지 개수는 4개로 해가지고 그 프리트레이닝이 된 벌트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그림이 이 프리트레이닝 진행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각 그림별로 가로축은 스텝스라고 되어 있고 이 하나하나의 이 숫자가 각각 100K 단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K, 100K, 여기는 200K, 여기는 300K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텝 횟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average score, average accuracy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8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average accuracy입니다. 그것의 성능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에 나타난 파란색 선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CCM 기법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고, 빨간색 선은 이 오리지널 MLM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 거는 스몰 사이즈드, 가운데 거는 미디엄 사이즈드, 그리고 맨 오른쪽 거는 베이스 사이즈드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 모델들은 그 넘버 오브 파라미터,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일 왼쪽 게 스몰 사이즈, 가운데 게 언어 모델의 미디엄 사이즈, 맨 오른쪽 게 베이스 사이즈에 대한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결과물들에 대한 해석을 하자면, 일단 전반적으로 이 제한하는 CCM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빠르게 컨버지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운데 이 미디엄 사이즈드 결과물을 보시면 대략 76%에 해당되는 에버리지 스코어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CCM 기법과 같은 경우는 500K 정도 스텝이 갔을 때 달성을 하는데, 오리지널 MLM의 경우에는 대략 700K 정도는 가야 비슷한 성능이 나오죠. 그래서 빠르게 컨버지가 되는데, 더 빠르게 쫙 컨버지가 되는데, 나중에 다 컨버지가 되고 나서도 성능도 더 높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스몰 사이즈드 랭귀지 모델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CCM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초반에는 이 MLM, 오리지널 MLM보다 더 전반적으로 낮은 성능을, 낮은 스코어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논문의 저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아마도 이 스몰 사이즈드 랭귀지 모델, 스몰 사이즈드 벌트 모델에게는 우리가 제안한 CCM 알고리즘 방식이 다소 오히려 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좋은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스몰 사이즈드 벌트 모델은 말 그대로 파라미터 개수가 작기 때문에, 미디엄이나 베이스에 비해서 더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CCM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스테이지가 초반에는 가장 쉬운 문제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쉬운 문제에 조금 더 과하게 피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쉬운 문제만 풀래,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과하게 피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그렇게 쉬운 문제만 풀려고 하는, 쉬운 문제에 대한 답만 더 집중해서 풀게 되는 현상이 있다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가 딱 주어지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니까, 아, 내가 그 우물 속의 개구리였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문제들은 너무 쉬운 것들이었어 하면서 깨닫고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뒷부분에서는 뒷심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시나리오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도 이게 스테이지가 1부터 4까지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뒤로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서 초반에는 스테이지 1, 초반에는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스테이지 1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한 번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스테이지가
한번 다 돌고 나서 또 진행이 되고 이런 모양새를 그래프상으로도 거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사이즈드 벌트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난이도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말 그대로 단순하니까 모델 수준이 더 낮은 거죠. 미디엄이나 베이스에 비해서 그 모델이 가진 파워가 말 그대로 작으니까 뇌의 용량이 조그맣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나오면은 나 이런 문제만 풀고 싶어 하면서 쉬운 문제에 조금 더 민감하게 거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쉬운 문제가 다시 나오니까 거기에만 또 이제 집중해서 확 내려가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모양새가 지금 이 에버리지 스코어 모양새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러한 그 해석을 뒷받침할 수도 있겠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프리트레이닝이 다 완료가 된 그 벌트 모델들에 대해서 최종 성능을 비교해준 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각각 그 벌트, 스몰, 미디엄, 베이스별로 메소드가 MLM이랑 CCM 둘로 나눠져서 성능이 나오고 있죠. 파라미터 개수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총 8개의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개별로 다 지금 성능이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그 에버리지 스코어가 제일 오른쪽 컬럼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저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 줄로 우리가 제안한 CCM이 오리지널 MLM보다 훨씬 낫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정말로 거의 다 좀 높은 성능을 내보내고 있죠. 단순 에버리지만 높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좋은 성능을 내보내고는 있는데요. 베이스 모델을 기준으로 이제 보았을 때 이 모델에서는 지금 RT에 해당되는 그 벤치마크에서만 유독 성능이 오히려 더 낮게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어떻게 또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 RT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컨셉에 대한 분포가 그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 분포와 많이 달라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살짝 조금 아쉬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 하나가 조금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익스큐즈는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차이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미디엄이나 스몰 사이즈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만약에 이 RT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분포가 달라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주장이 될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이 통계를 같이 제공을 해준다면 말 그대로 분포가 정말 다른지 그것을 제시를 해준다면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도 더 좋은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능은 전반적으로 잘 나왔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한 CCM 기법이 정말로 유효했는 게 맞아? 라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테이블 3과 같이 벌트 미디엄 사이즈에 대하여서 CCM을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와 CL 기법을 뺀 거와 그리고 CL 기법뿐만 아니라 WCM까지 다 뺀 거를 비교를 했었더니 이제 기존에 자신들이 원래 제시했었던 그 CCM이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엔 CCM이 다른 CL 기법에 비해서 좋기는 한가? 사실 이 부분이 더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Rarity, Length, Reverse, Masking Ratio, Teacher Review 총 이 5가지의 서로 다른 CL 기법들에 대해서도 구현을 해서 성능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Rarity라는 것은 빈도수가 높은 컨셉이 더 쉬운 것일 거고 더 낮은 컨셉일수록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놈부터 낮은 놈 순서대로 배우도록 하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랭스 부분은 더 짧은 것이 더 쉬운 걸 거다. 그래서 64, 128, 256, 512 길이의 센텐스들을 순서대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리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CCM에서의 기본적으로 그 스테이지를 구성을 할 땐 easy부터 시작해서 difficult하게 순서를 정해서 하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ifficult한 것부터 먼저 주고 점차적으로 쉬운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오게 그렇게 역순으로 커리큘럼 러닝을 하는 것이 리버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레시오와 같은 경우에는 MLM의 마스킹 비율을 조금만 할수록 더 쉬울 거다. 왜냐면은 그 문장상에서
몇 개 안 되는 것들만 지웠을 때 비교적 그 주변 문맥을 더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10%부터 해서 15%로 점차적으로 이 비율을 늘려가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티처 리뷰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미 설명을 충분히 드리긴 했는데,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버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MLM 로스 혹은 뭐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로스 기반으로 스코어를 계산을 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CCN 기법이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는 있고요. 여기서 이제 MRPC의 경우에는 마스킹 레쇼 기법에 비해서 성능이 다소 약간 낮은 감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제 이 논문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에서 언급한 실험 결과들 말고도 흥미로운 실험 결과들이 이 논문 원본에는 다 있습니다. 이 논문 연구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논문을 이제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제 고찰을 보도록 하자면, 커리큘럼 러닝을 프리트레이닝에 제대로 적용한 이제 연구다라고 이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easy to difficult 방식으로 스테이지들을 준비해서 학습을 수행했고, 이그샘플들에 대한 난이도를 측정할 때 별도의 날리지 그래프를 적극 활용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날리지 그래프의 품질이 그 커리큘럼을 컨스트럭션 할 때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건 자명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준비 단계에서 그 날리지 그래프에 존재하는 그 컨셉들을 다 그 데이터셋 각각의 문장마다 전부 다 스트링 매칭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트링 매칭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작업에 대략 46분 정도만 소요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연구의 이 논문의 제목이 Efficient Pre-Training 이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Efficient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이닝용 데이터셋에 대한 스트링 매칭 부분만 사실 그 시간을 고려해야 될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는 그 커리큘럼을 컨스트럭션하는 과정, 그 스테이지별로 그 S1부터 해서 S4까지 그 셋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컨셉 셋들을. 그죠? S1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날리지 그래프 상에서의 그 컨셉들의 디그리까지 다 고려해가면서 그거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다 그 원홉, 투홉 이렇게 건너가면서 네이버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때 시간이 제법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까지 함께 분석 결과를 제공해 주었다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논문은 굉장히 잘 쓴 축에 속하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티베이션부터 프로블럼, 정의, 솔루션, 그리고 컨트리뷰션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스토리가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읽을 때 편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해당되는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만한 논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